전체 포트폴리오 상에서 뭐 이런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좀 안정 추구형이다라고 하신다면 23년의 현금 보유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고점에서 계속 맴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재테크가 뭐냐 하나를 골라라 그럼 저는 빚 갚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8% 이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테크는 빚 갚는 거지 8% 이상의 대출 금리를 껴안고 주식 투자하고 뭘 한다? 이거는 좀 그렇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하는 것도 아직 유효하다. 저축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추구형이라고 한다면 23년까지만큼은 저축이 좋겠다. 24년은 아닙니다. 그죠? 24년은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계산을 해본다면 어쨌든 23년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22년까지는 무조건 저축이고 23년은 그때부터 선택이죠. 조금 더 공격적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미 앞에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버스 투자는 적절할 수 있겠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좀 ETF 투자 관점에서는 신흥국 ETF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종목이나 이런 영역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에너지 위기 상황이거든요. 유럽은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 제가 한두 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에너지 위기 정말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마 썸네일이 연상되는데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이 오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는 더 취약합니다. 유럽이 얼마나 추운데요. 유럽 정말 춥습니다. 유럽은 거꾸로 겨울에 습해요. 여름에 건조하고요. 그래서 여름에 온도는 높은데 안 더운 거죠. 그늘에 있으면. 근데 겨울에 있으면요. 그 추위가 막 여기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추워요. 그런 나라에 저도 이제 그 제 책에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 유러피언 장년층이 손을 라디에이터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라디에이터에 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을까요? 이게 안 뜨겁다는 뜻이죠. 미지근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 몸을 거기에 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에너지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죠. 그런 과정에서 물가는 치솟고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는 치솟고 유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위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석탄 발전으로 회귀됐죠. 20년 동안 가동하지 않던 석탄 발전을 다시 가동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만 보고 종종 몇몇 분들이 탄소 중립 끝났다. 탄소 중립 후퇴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책에다 뭐라 했었냐면 일시적 후퇴이고 중장기적인 1보 전진, 2보 전진의 과정을 걷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현재는 급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또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으니까 가스관을 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석탄 발전을 돌리고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니까 그런 것뿐인 거예요. 그러나 중장기 계획을 세웠겠죠. 그게 EU의 리파워 EU라는 정책이에요. 리파워 EU라는 에너지 개혁 정책인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만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이걸 0으로 만들자. 0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은 안 드리고 중요한 게 그동안 우리가 계속 계획했던 것을 더 투자하고 더 앞당기자. 그게 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제가 22년에도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풍력, 태양광, 또 전기차 보조금 혹은 전기차 배터리 또 혹은 전기차 충전기 이런 영역에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방향이고 네. 심지어 이 방향은 바이든하고 똑같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물가를 떨어뜨리겠다라는 내용이지만 이름은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은 다 재생에너지 산업이에요. 그죠? 오로지 재생에너지 산업이고 피처링 미중 패권 전쟁이에요. 그죠? 네. 이름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내용은 다 재생에너지 산업 일으키겠다. 공약에서 발표했던 거 똑같습니다. 내용. 풍력, 태양광,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충전 설비, 인프라 그런 것을 통해서 탄소 감축하겠다라는 계획이 더 앞당겨지는 거예요. 지금 후퇴한 것보다 더 앞당기겠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하겠고요. 또 앞당기는 과정에서 원자력도 투입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우 유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식 투자 관점에서도 이런 관점을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그 어떤 특정 종목을 거론하지 않고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바로 광물입니다. 이것을 그 광물 중에서도 그린 메탈이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풍력이나 태양광, 풍력도요, 해상 풍력이냐 육성 풍력이냐에 따라서 구성 소재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의 핵심이 뭘까요? 배터리죠. 배터리가 무겁죠. 그러니까 또 핵심적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뭘까요? 경량화예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무거우니까 차체나 이런 걸 경량화해야 돼요. 경량화해야만 오래 달려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배터리와 경량화. 근데 경량화하면서도 강도는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강철 합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합금하려면 뭘 넣어야 돼요? 마그네슘을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핵심 소재들이에요. 리튬, 마그네슘, 뭐 흑연,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구리 가격 지금 최근에 떨어졌죠.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조정되고 나면 구리에 이제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리는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해주는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해서 구리 가격이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구리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전환 광물이라고도 전 표현했고 혹은 그린 메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친환경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자원 관련 ETF 투자는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교수님 그 안정추구형은 2023년에도 현금 보유가 유효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축도 유효하고 네. 그리고 또 빚을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 중 하나일 수 있고. 네네. 그럼 그 말은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이게 2023년에 막 주식지 지수가 막 엄청 오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슬금슬금 조금씩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22년 끝자락을 저점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기준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 적어도 그 지점부터는 그래도 선 반영됐다라는 표현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 반영됐다는 표현이 정말 대세가 되는 그런 지점은 금리 인상의 변곡점 그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11, 12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긴 할 수 있겠지만 반등세가 좀 미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2년은 실적과 무관한 장세였죠. 근데 23년은 실적 장세. 실적이 안 좋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인이 앞에 말씀드렸던 애플인 거죠. 애플 매출액이 줄 거 아니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애플만 줄겠습니까? 다 줄어요. 경기 침체 오니까 소비 지출도 줄고요. 뭐 특정 산업들은 기회들이 많겠죠. 예를 들면 여행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평상시 나가는 그 여행객 수에 비하면 정말 많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200% 급증한 거 맞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지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려면 23년에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죠. 그런 영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것은 안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오히려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그런 매출액이 가능한 실적, 그런 실적,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산업, 뭐 재생에너지 산업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좀 바닥을 잡아보겠다 막 이런 사람들은 뭐 좀 일찍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직 금리 인상이나 또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추구형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바닥을 잡으려다가 지하를 갈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현금 보유를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투자 관점에서는 여러분께 기회비용을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회비용.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저축해놓고 돈을 묻어놔도 예를 들어서 5%대의 수익을 본다 그러면 굳이 생고생해서 하루 종일 막 이러면서 종목 골라가면서 주식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몇 프로 낮아도 되죠.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럼 5%라는 것을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고려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10%는 벌어야 그렇죠. 똔똔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본전 왔다고 이제 만족하는 게 아니라 5%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봐야만 주식 투자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 23년은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24년 예를 들어 20년처럼 혹은 24년처럼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시점에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그래도 올라가는 시점일 테고 그리고 저축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5%만 벌어도 이건 땡큐인 거죠. 그죠? 그런 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닐 수 있겠다. 주식 투자가 네. 물론 기회들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명쾌한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